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새해 첫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뉴스는 다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했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거의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더 큰 지정학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오늘 643포인트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0.8% 올랐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초반의 상승세는 역시 에너지주가 주도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 이미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주로 평가되며 주가가 3% 급등했습니다. 엑선모빌은 1% 상승했고 베네수엘라 에너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전 서비스 업체 할리버튼하고 SLB는 각각 9%씩 급등했습니다. 또 에너지 섹터 ETF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에너지 셀렉트 섹터는 1% 상승을 했습니다. 독립투자 리서치 분석기관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유 공급과 수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끌어올려질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1%에 불과하고 수년간 생산 여건이 계속 악화돼 왔었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미국이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만 트레이더들은 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면서 해지에도 나섰습니다. 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며 해지에 나섰다.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도 함께 산다 이 소리입니다. 금 선물은 3% 상승했고 뭐 잠시 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를 상회하며 거래됐습니다. 자, 이미 뉴스로 다 접하셨죠. 미군의 공격과 체포 이후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뉴욕으로 이송돼 마약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투자 리서치 자문회사 에버코어 ISI의 정책 분석가 매튜 엑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는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 모호성 속에서 다음 행보를 가늠해야 하는 익숙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한편 에너지주만이 아닙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 로키드 마틴, 방산 대기업인데 이들의 주가는 각각 3%, 2% 상승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조치가 지정학적 문제 대응에서 신속한 군사 타격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드렸듯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향후 공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일 텐데, 자,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46달러 오른 57.78달러에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는 0.41달러 상승한 60.16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마두로 축출 작전의 핵심 목표가 미국 기업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투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심각하게 손상된 원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페크 창립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세계 확인 매장량 기준 최대 규모인 3,030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카라카스는 1990년대 후반 일일 최대 35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이후 생산량은 크게 감소가 됐고요. 현재 남미 국가는 하루 약 8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쉐브론뿐이며 2025년 4분기 말 기준 하루 약 14만 배럴을 수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연간 100억 달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보안 환경이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 가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오늘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증가한 데 따른 것이고 지정학적 긴장과 금리 인하 기대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물 금 가격 우리가 스팟 골드 가격이라고 하죠. 아운스당 4,453.22달러로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의 최고치인 4,549.71달러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2월 인도 금 선물 가격은 3.1% 상승한 4,46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금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덕분에 64% 상승했는데요. 올해는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중앙은행 매수, ETF 자금 유입이 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게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성과가 좋은 특징이 있는 거죠. 지정학적 긴장이 더 확대되거나 미국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화하면 금 가격은 다시 신기록 경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귀금속 보면요, 은 가격 아운스당 76.63달러로 오늘 하루 5.5% 상승했는데 사실 작년 2025년에는 그 은 가격은 147%나 상승했는데 이유는 미국의 핵심 전략 광물 지정과 구조적 공급 부족이 배경입니다. 자, 10가지 살펴볼 이야기 S&P 500 지수는 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 쉐브론에 대한 얘기를 더 하다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활동 중인 회사가 쉐브론이잖아요. 이 분명 수혜자라는 거죠. 번스타인에서는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72달러로 상향하고 홀드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라크의 예를 드는데요. 이라크 역시 인프라가 더 좋았음에도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늘리는데 8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자, 탑10에서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라스베가스에서 는 CES 2026에서 기조연설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가속 컴퓨팅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풀스택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도 예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주요 AI 전반에 투자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탑10 가운데 네 번째는 AI 모델과 플랫폼 선도 기업 오픈 AI 얘기인데요. 소프트뱅크의 400억 달러 투자 이후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각종 대형 은행들입니다. 바클레이스가 2026년 전망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해 대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2025년에 이어 시티그룹이 다시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팔로알토 네트워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얘기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업입니다. 구겐하임이 팔로알토를 매도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 주가 부진으로 공매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AI 위협 증가로 사이버 보안 업종은 상대적으로 보호받거나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업용 CRM SaaS 소프트 기업 세일즈포스 얘기입니다. AI가 SaaS, 즉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의 줄임말인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담을 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RBC 캐피털은 세일즈포스 목표 주가를 250에서 290달러로 상향하며 보유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항공 자동화 산업 복합 기업인 허니웰 얘기입니다. 미주어는 허니웰 목표 주가를 250에서 240달러로 하향했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사라 이거죠. 바이하라 이거죠. 산업 환경은 고르지 않지만 관세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항공 부문 분할이 마무리되면 허니웰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GE 헬스케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GE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82에서 92달러로 상향했는데 전망이 썩 좋지 않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걸어서 코인베이스가 열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를 보유해서 매수, 버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94에서 303달러로 올렸는데 암호화폐 인프라 성장에 대한 최상급 투자처로 평가했습니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수요일에는 ADP 잡 데이터하고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Report, 이 졸츠라고 하죠. JOLTS, 졸츠가 되는데 ADP 잡 데이터 보고서는 민간 기업에서 실제로 새로 생긴 일자리 수를 추정해 발표하는 보고서고 졸츠는 기업이 새로 공개한 일자리 수와 이직률, 채용, 퇴사 현황 등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수요일 날 나오고요. 즉, 목요일에는 3분기 생산성 보고서가 나옵니다. 기업의 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자, 금요일에는 non-farm payroll인데요. 미 전체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입니다. 실업률,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상태를 보여줘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